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일주별 운세 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진일주, 병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을목은 이게 정인입니다. 병화일간에서 봤을 때 정인이고 여기는 이제 록이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일지가 일주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지가 과연 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을사년이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월지도 이제 봐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요. 진사는 라망입니다. 라망. 보통 라망살, 천라지망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라망살. 라망은 뭡니까? 이제 그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고 발버둥 쳐도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겁니다. 이번에 뉴스 보다가 제가 조금 신기한 거를 봤는데요. 이러한 카르텔도 있더라고요.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 이렇게. 의사가 아닙니다.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 이러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냥 모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진사라망은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돼서 아주 이렇게 서로 꼭 부둥켜 안고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진사라망은요. 술해하고 진사가 있죠. 이렇게 술해, 진사, 이게 라망입니다. 이거는 진사는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천상이고 이건 지하세계입니다. 땅이 지축이 있고 지구 표면 같은 거죠. 이게 지구 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여기는 상이고 천상이고 지상이고 여긴 지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 문에는 진사라는 이 문지기가 있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곳엔 진사라는 문지기가 있고,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곳엔 술해라는 문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데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이 천라지망입니다. 천라지망. 그래서 술래하고 진사가 있는 사주는 사주 공부나 뭐 이런 철학, 종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러한 통변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진을계무가 있죠. 을계무 지장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 있죠. 그럼 여기 을목이 경금하고 합이 되어 있습니다. 을경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계수하고 무토가 또 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중무토는 상당히 세력이 강한 것이다라고 이게 조금부터 말씀드렸죠. 사중무토는 이게
또 이제 인신사해가 있잖아요. 인신사해. 인신사해. 이렇게 4개의 활성기체가 있습니다. 인중무토 있고, 신중무토 있고, 사중무토 있고, 해중무토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인중무토하고 사중무토는 이제 쓸 수가 있는 무토인데, 신중무토하고 해중무토는 힘이 약해서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토는 다 있는 겁니다. 무토를 힘이 약하다고 통변을 안 하시면 안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12운성에 쓴다 못 쓴다 라고 하는 개념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쓴다 못 쓴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만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12운성의 개념입니다. 12운성. 이 무토가 지지의 이제 인목을 보게 되면요, 장생입니다. 장생. 12운성으로 장생. 그리고 이제 여기 무토가 이제 신금, 지지의 신금을 보게 되면 12운성으로 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토가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12운성으로 절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 절지. 여기는 걸록이 됩니다. 무토는 사화를 보게 되면 걸록. 그래서 사중무토가 제일 힘이 세고 걸록. 그 다음 인중무토, 이게 장생이기 때문에 기운이 적절히 있는 것이라서 이거 2개는 쓸 수 있지만, 병지에 걸린 무토, 절지에 걸린 무토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중무토, 사중무토만 이제 힘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이 들어갔고, 위에는 이제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진 일주는 진토라는 그 식신을 갖고 있습니다. 식신은 전문 기술이죠. 전문 기술. 잡기입니다. 토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목의 기운을 가져온 토고, 이제 술을 저장한 토이고, 수의 기운도 있는 것입니다. 진토가 임수를 이제 임묘한 기운이기 때문에요. 수를 저장한 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정인이네요. 정인. 목의 기운을 가져와 가지고 웅축시켜서 담은 겁니다. 목의 기운을 다 가져와 가지고 웅축시켰다는 것은 인묘진 운으로 흘렀잖아요. 인묘 다음 진이잖아요. 이렇게 이 목의 기운을 끌고 온 겁니다. 목의 기운이 끊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지가 인묘 술로 흘러가면, 이 인묘 술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가면요, 이 술에서는 목의 기운이 아예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 술에서는요, 을목이 인묘되면 사라집니다. 기운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해자축이 끝나고, 아니 신유술이 끝나고 해수가 왔을 때, 해자축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해수에서 다시 목을 다시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목의 기운이 단절돼 버리면 자연의 그 순환하는 그 자연의 기운은 아예 끊어져 가지고 다시 생명체가 다시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지구 자체는 이제 그 파괴된 지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목의 기운이 이 금의 기운을 지나면서 여기서 잘 살려서 나가야 이 해수에서 다시 목의 기운이 커지면서 다시 이 생명이 태동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인묘진해. 인묘진해. 다시. 인묘술이라면요. 근데 이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의 기운을 이 진토라는 토 속에 을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라는 것을 이게 뭡니까? 토라는 그 방어막으로 감싸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화의 기운을 끝나서 이제 금의 특히 신유술의 가을의 기운에 이 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서 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썼네. 자, 그렇게 됐는데 병진일주를 보시면요. 을사년 진중을목이 있습니다. 을계무 사무경병. 어쨌든 그 병화일간은 내년 을사년이 되게 되면 어떤 그 비견과의 어떠한 그 관계성이 상당히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화일간이 내년 끝나가지고 내후년이 되면서 아니 나는 뭐 그 병화일간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나 어떤 새로운 동료나 뭐 기존에 있던 동료나 해서 연관성이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온 사람을 몰라본 걸 수도 있고 접근한 사람을 본인이 거절한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운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사화록 비견과 이렇게 교류가 있을 건데 자 진중 이 식신은 전문 기술입니다. 전문 기술. 전문 기술 속에 아이디어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중경금은 이거 편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편제는 뭡니까? 뭐 간단하게 뭐 보게 되면 자본이죠. 자본도 되고, 뭐 돈도 되고, 그 다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결과물도 되고,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도 되는 겁니다. 머리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 결과물 이런 것들이 재성이 될 수 있는 건데 편제입니다. 나의 아이디어에 내가 전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기술 속에는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이 사화가 갖고 있는 편제가 을경합으로 붙는 겁니다. 자본금을 대는 거거든요. 나의 아이디어에 편제라는 자본금을 대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진일주 전문기술 식신을 갖고 있는데 여기 또 이제 그 정관까지 있잖아요. 정관. 그래서 이 전문기술 속에 정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기술은 보통 어디서 쓰는 걸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고 사주 전체를 봐가지고 만약 시에 관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는 간판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병진일주가 연월에 관이 있다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직이나 직장에서 쓰는 전문 기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판이 이제 조직이나 직장도 되기 때문에요. 또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린 물론 요새는 젊은 사람들 20대부터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나이가 젊으시면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쓰는 전문 기술일 것이고 나이가 좀 있다 하게 되면 개인적인 간판으로 쓰는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화도 무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식신이 있는 겁니다. 식신. 이 병진도 진토라는 식신이 있고 그 식신이 이 계수라는 곳에 무게합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조직이나 간판에 쓰는 전문 기술인데 거긴 아이디어도 있고 이게 기술이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고 내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내가 독창적으로 구상을 해서
쓰는 전문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돈이 연결이 된 거잖아요. 아이디어 장사를 하는 겁니다. 병진일주는. 나의 아이디어에 돈을 들고 찾아온 것이잖아요. 이 사화가. 천간으로 대놓고 을목이라는 이 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공동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들죠. 비슷하잖아요. 다만 을사년에 들어온 사화는 병진일주와는 다르게 경금이라는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본금, 금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을사가 나보다 상사이다. 직장에서. 병진이 전문 기술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을사는 상사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 내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을경합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하고 구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극인으로. 자, 오늘은 병진일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